10월 11일 금요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박범계 의원과 김민석 의원이 충격적인 자료를 발표했습니다. 박범계 의원은 2024년 8월 기준으로 현역병으로 지원한 의대생 수가 2,428명으로 전년 대비 4.8배 증가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김민석 의원은 나중에 군의관과 공보위로 입대가 예정된 2024년 의무사관 후보생의 수가 184명으로 전년 대비 86.7% 감소하여 13.3% 수준이라고 하였죠. 두 자료 모두 군의료와 지역의료의 멸망의 시작을 알리는 자료입니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박범계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현역병으로 지원한 의대생의 수는 2,428명으로 전년 대비 4.8배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는 전체 남자 의대생의 20.4%에 해당하는 수치이죠. 또한 의대 재학생과 졸업생 중 사회복무요원, 즉 공익으로 지원한 수도 448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의대생 중 현역병 및 공익 입대자와 졸업생 중 공익 입대자를 합치면 2,876명이 되고 24년에 새롭게 면허를 딴 18학번도 비슷한 비율로 현역병 입대를 했다고 가정하면 총 인원은 3,370명이 됩니다. 이는 전체의 24.5%에 해당하는 수치이죠. 사실 이 20.4% 혹은 24.5%라는 수치도 충격적이긴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19학번부터 24학번까지 누적되는 군필자의 비율이 급증했다는 것입니다. 군필자 비율의 증가는 곧 군의관과 공보위 자원의 감소를 의미하니까요. 만약 이전에도 2022년과 비슷한 수로 군대를 다녀와서 군필자가 되었다고 계산하면 전체 남자 의대생 중 군필자의 수는 4,205명, 비율은 35.5%가 됩니다. 그리고 군미필자는 7,721명이고 이를 6으로 나눠 한 개 학년 평균을 내보면 1,287명이 됩니다. 김민석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3년까지의 의무사관 후보생 수의 평균은 약 1,270명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군입대를 하지 않은 남자 의대생들이 모두 나중에 의무사관 후보생에 지원해야 이전 1,270명과 비슷한 규모를 유지할 수 있다는 뜻인 거죠. 하지만 의대생 선생님들의 말을 들어보면 이미 내년에 입대 날짜를 받아놓은 분들도 많다고 합니다. 현역병으로 더 가면 갔지 여기서 멈추지는 않을 것이라는 뜻입니다. 의무사관 후보생의 수는 줄어들 것이 너무나도 확실한 상황이죠. 만약 극단적으로 모든 남자 의대생들이 현역병으로 군대를 갔다 와서 2025년부터 의무사관 후보생이 0명이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에 대해 여러 자료들을 바탕으로 추계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2027년까지는 어떻게든 버티겠지만 2028년부터는 전체 군의관 및 공보위 규모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추계를 위해서는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2021년 자료에 따라 성비는 6.5대 3.5로 계산하였습니다. 또한 현재 근무 중인 전공의들 중 내과와 외과, 가정의학과 같은 3년제과는 없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근무 중인 24년 인턴들은 3년제과는 가지 않을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사실 현재 근무 중인 남자 인턴 약 72명이 모두 내과, 외과 같은 3년제 바이탈과를 간다면 2028년에는 72명의 신규 바이탈과 전문의 군의관이 생기게 되겠죠. 하지만 그분들이 모두 바이탈과에 한 몸 바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모두 4년제 과들에 가는 것으로 가정했습니다. 김민석 의원의 자료에 따라 의무사관 후보생 4년 평균을 계산해봤을 때 1,270명이므로 한 해 동안 입대하고 전역하는 군의관과 공보위의 규모는 1,270명으로 고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여러 자료들을 봤을 때 세개 연차를 합친 군의관 및 공보위 전체 규모는 약 3,900명 정도인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이 계산에서도 전체 규모를 3,900명으로 고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장기군의관의 규모는 약 180명 정도라고 하지만 어차피 단기적인 변동이 큰 인원이 아니므로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인력 추계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김민석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25년에 군의관 및 공보위로 입대해야 하는 수련중단 전공의는 총 2,909명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24년 신규 의무사관 후보생 184명 중 현재 근무 중인 남자 인턴 약 72명에 해당하지 않는 인원들도 있습니다. 이는 인턴은 사직했지만 의무사관 서약서는 철회하지 않은 인원들로 보이고 그 규모는 약 112명입니다. 마지막으로 24년에 전공의 4년차였던 인원들 259명이 25년에 전문의 군의관으로 입대하게 되고 이를 모두 합치면 3,280명입니다. 하지만 국방부에서 그 3,280명을 한 번에 모두 수용할 수는 없기 때문에 25년 적체 인원 2,010명이 발생하게 되고 24년에 전공의 3년차였던 인원들 324명이 26년에 전문의 군의관으로 입대하게 됩니다. 이를 모두 합치면 2,334명입니다. 역시 같은 방식으로 26년에 적체 인원 1,064명이 발생하게 되고 24년에 전공이 2년차였던 인원들 224명이 27년에 전문의 군의관으로 입대하게 됩니다. 이를 모두 합치면 1,288명입니다. 27년에 발생한 적체 인원 18명과 함께
24년에 전공이 1년차였던 인원들 284명이 28년에 전문의 군의관으로 입대하게 됩니다. 이를 모두 합치면 302명입니다. 또한 24년에 인턴이었던 인원들 72명이 29년에 전문의 군의관으로 입대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들을 그래프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24년에 전공이 4년차였던 인원들이 전문의 군의관으로 입대하는 25년과 24년에 전공이 3년차였던 인원들이 전문의 군의관으로 입대하는 26년, 그리고 24년에 전공이 2년차였던 인원들이 전문의 군의관으로 입대하는 27년까지는 전체 규모가 3,900명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큽니다. 하지만 24년에 전공이 1년차였던 인원들이 전문의 군의관으로 입대하는 28년부터는 최초로 전체 규모가 4분의 3 정도로 감소하기 시작하고 24년에 인턴이었던 인원들이 전문의 군의관으로 입대하는 29년부터는 전체 규모가 반토막 나게 됩니다. 또한 25년 이후로 의무사관 후보생을 0명으로 가정했으므로 30년부터는 아예 군의관 및 공보위 입대 대상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70명 규모를 유지했던 27년 입대자가 전역하면서 군의관 및 공보위 전체 규모는 기존의 12% 정도로 주저앉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25년 이후로 의무사관 후보생이 0명이 된다면 28년부터 군의관 및 공보위 전체 규모가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29년에는 전체 규모가 반토막이 나고 30년에는 완전히 멸망 수준이 됩니다. 규모가 감소하기 시작한 지 고작 3년 만에 벌어지는 일입니다. 2030년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궁금하신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면허의 오지나 군부대 근무를 조건으로 달려는 시도도 있다고 합니다. 해서 이후에는 정부가 무슨 짓을 할지 예측이 되지 않아 추계를 할 수 없었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꼴을 보고도 2호 학번이 의무사관 후보생에 지원을 할지는 의문이라는 것입니다. 대학병원 전공의 수련과 마찬가지로 군의관 및 공보위도 암묵적인 합의하에 희생으로 굴러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월급도 복무기간도 책임도 사병과 비교를 할 수가 없었죠. 그래서 사병 입대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 중이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의 젊은 의사들은 희생인 줄 알면서도 통과 의례로 생각하며 관성적으로 군의관 및 공보위로 복무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태에서 군의관 및 공보위들이 강제로 차출되는 모습을 보며 또한 군대로 협박하는 모습을 보며 의대생 선생님들의 생각이 급격하게 달라진 것으로 보입니다. 국가가 젊은 의사들을 존중해주지 않는데 젊은 의사들이 국가를 위해 희생해줘야 할 이유가 없으니까요. 따라서 현역병 혹은 공익으로 가는 것은 개개인의 지극히 합리적인 선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 결과가 이 수치들입니다. 그리고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죠. 말씀드렸듯이 군의관 및 공보위는 암묵적 합의하에 희생으로 굴러가던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신뢰가 무너져 시스템이 비가역적으로 붕괴하는 데에는 고작 3년밖에 걸리지 않죠. 그 시작인 2028년까지는 딱 4년 남았습니다. 전공의 수련도 그렇고 군의관 및 공보위도 그렇고 윤석열 정부는 대체 뭘 근거로 이 신뢰와 희생에 기반한 취약한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기네들이 아무리 폐악질을 부려도 젊은 의사들이 반발하지 않고 지금까지처럼 묵묵히 희생해줄 거라고 생각했나 본데 완전한 착각이었죠. 붕괴는 예정되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비관적인 미래 아니냐고 하실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돌아가는 상황을 봤을 때에는 이게 뉴노멀일 수 있습니다. 2028년은 군의료와 지역의료 붕괴의 시발점이고 건보재정 붕괴의 시발점이기도 하죠. 몇 년만 지나면 모두 무너져 있을 겁니다. 가정에 가정을 쌓은 통계 노름이 아니냐고 비판하신다면 사실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속력의 문제이지 결과는 이미 예정되어 있다고 봅니다. 저는 슬프게도 의무사관 서약서에 목줄을 차고 있어서 군의관 혹은 공보위를 가야 하겠지만 지금 학생 선생님들과 의무사관 서약서를 철회한 18학번 선생님들은 당장 현역병이든 공익이든 입대를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프를 봤을 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인력이 없어 일은 힘들어질 것이 뻔하기 때문입니다. 부디 학생 선생님들과 18학번 선생님들의 현명한 결정 바랍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분들께는 유감입니다. 하지만 사직이든 휴학이든 그리고 군입대든 개개인의 합리적인 선택을 막을 수는 없는 법입니다. 개인의 자유를 막는 것은 파시스트 독재 정부에서나 하는 짓거리죠. 지금 윤석열 정권은 그 선을 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부가 악의를 가지고 이런 일을 벌였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개혁하고 싶었던 것이 있었겠죠. 하지만 오래된 격언처럼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길 주변에 아무리 예쁜 꽃과 나무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끝이 지옥인 것은 변함이 없죠. 젊은 의사들은 계속 경고했습니다만 윤석열 정부와 보건복지부, 교육부는 기어코 아득바득 지옥으로 기어들어가겠다는 것 같습니다.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언제나 건강관리 잘하시고 다치시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그리고 항상 응원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 더 많은 제 뇌피셜과 개똥 철학을 듣고 싶으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